네, 김정은이 암살 위협에 잠 못 드는 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도 열려서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동향 보고가 있었는데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의 살이 130kg까지 쪘다고 해요. 지금 그동안 계속 살이 찌고 있는 건 알았는데 그 전에는 사실 100kg까지도 안 됐었는데 정말 지금 보시면 2012년에 90kg이었을 때 모습과 올해 130kg이었을 때의 모습이 보기만 해도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살이 많이 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김정은의 키는 171cm, 저랑 비슷합니다. 제가 몸무게가 65kg 안팎이니까요. 딱 제 두 명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맨 처음에는 아마 자기 할아버지 모습을 본받으려고 일부러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폭식을 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트레스성으로 해갖고 저렇게 찐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스위스 유학 시절에 이제 같이 유학했던 그쪽 스위스 동창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바로 김정은이가 상당히 맞는 스포츠맨이었답니다. 네. 프로 선수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 학생 운동 수준에서 농구도 잘했고 예. 그야말로 각종 수상 운동을 잘했다거든요. 그때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몸이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 90kg 이것도 엄청난데 거기서 다시 40kg가 아니라 130kg가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과로하고 그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게 잇따른 상황 아닌가. 예. 그리고 저렇게 되면은 저도 그래서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렇게 될 경우에는 각종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2014년 가을에 발목 수술 때문에 한 40일 동안 공식 석상에 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팡이 신세를 졌었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발목이라는 게요. 이런 식으로 다친답니다. 저도 제 의견이 의사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저렇게 많이 40kg지. 40kg가 되면 우리 노앵커 한 분 같은 경우가 갑자기 더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몸무게가 갑자기 되면은 네. 확인해 보시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요. 저는 40kg 정도로. 아니 설마 40kg 안 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정상적이게 한번 운동을 했어도 그 발목이 견디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발목이 또 삐고 삔 데다가 더 몸무게가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약간 문제가 안 될 게 이제 심각한 병과 부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특권층 전용 병원인 동아병원을 짓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자기가 이용을 하려고 짓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지금 분석은 이제 김정은 형제뿐만 아니라요. 지금 북한 지도부가 과거에도 지금 원로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노령 현상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병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당대회라든지 최고인민회의 보면 알지만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정도만 좀 젊은 층이고 나머지는 60만 하더라도 청년이라는 정도로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80들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위한 특수병원 이것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미 제국주의를 얘기하지만 그 병원은 결국 독일제라든지 미제 이 시설을 갖다 놓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들이 서방 유명한 이제 의사들이라든가 동구권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진료라든가 또 기계도 그렇게 수입이 될 테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보기관의 측면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정보 공동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그 휴민트 같은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체중에 관한 것은 그야말로 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휴민트의 도움 없이는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편으로는 이제 노령화라든가 또 개인 그 특권층의 건강 진료를 위한 그와 같은 특수한 곳이지만 또 그 정보 공동체 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기도 될 수 있고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밀을 갖다 이런 데서 그런가요? 어떻게 해줍니까?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 국가정보하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자, 김정은이 저렇게 살이 쪘으면 담배라도 좀 끊고 그래야 되는데 잠깐 담배를 안 피는 모습이 보이다가 다시 줄담배를 피는 모습들이 요즘에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설을 하게 되면 숨을 헐떡거리고 연설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월 달에 했었던 연설 모습 한번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남새원실과 도서 생산 기지, 드넓은 청춘 과원들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미천입니다. 네, 23번에 나눠서 쓸 수밖에 짧은 문장을 읽는데도 숨이 차니까 물론 서서 오랫동안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었지만 김정은은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살이 찌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스트레스가 본인이 암살을 당할 수 있다는 것.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뭐 참수작전이 거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내부에서 언제든지 하도 공포 정치를 해대니까 이게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더욱더 저 음식이나 그러니까요. 담배에 이제 의존을 한다. 과거에 보면은 김일성과 김정일도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인 패턴을 보면요. 자신의 정적들, 단대 팔을 죽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자기 파는 똘똘 뭉쳐 있었는데요. 지금 김정은을 보면 거의 자기 파 힘으로 대선 사람이 막 숙청당하거든요. 예. 그러니 믿을 사람이 그야말로 김여정 자기 여동생하고 진짜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2016년 경호 업무 지침서라는 거를 지금 해갖고 각 이제 보안기관에다 내려보냈다는 거 보면요. 읽어보면은 이게 약간 지금 정신적 패러노이드 상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아주 끔찍한 경호 상태에 있거든요. 아마 뭐 잠자다가 아마 장성택 유령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고, 예. 뭐 심지어 금융 캠페인 하는데 못 끊고 있고, 술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번에 그 이제 이거 일본 요리사 예, 들었죠. 얘기 보면은 NGC 가 들어갔을 이제 때. 밤에 뭐 심지어는 암만 와인이지만 10병을 먹더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와 공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주변에 진짜 아무도 뭐 우리 여동생 빼고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상태 있지 않는가?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젊다 못해도 좀 어린 나이인데도 저 정도에서 숨을 헛떡거리고 네.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32살의 김정은이 저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설마 김정은한테 살을 빼라, 다이어트 해라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일한 혈육인 이제 김여정도 있지만 고모인 장성택의 부인이죠. 김경희가 언제는 뭐 살해됐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의 정보가 100%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 인근에서 잘 치료를 받고 있고 한때 알코올 중독에 걸렸지만 아주 죽을 정도의 중병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이른바 그 장성택 그 처형에 대한 이른바 그 심적 트라우마, 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것이 분명히 그 있겠죠. 남편인데 그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정보 공동체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종합해 보면 사실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 인해서 술을 상당히 많이 먹었었고 또 그 이미 그 알코올에 중독된 경향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도 그 상당히 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그 뭐 사망을 해서 숙청을 했다 이런 그 얘기도 분명히 그 있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것 이야기 자체가 이른바 그 북한 인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위 말해서 아무래도 그 유교적 전통이 살아있는 그 국가가 아직까지는 북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교식 공산주의 체제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그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어른이라든가 또는 고모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고사포로 살해를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 북한 인민들에게는 암만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그 압박감, 뭐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사실은 폐쇄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요양시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얘기를 인민에게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특별 감금시설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북한의 통제 수단으로서 이념적인 어떤 지향과 백두혈통을 갖다가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찌됐건 김경희를 처단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이제 네.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이번에 밝혔는데 아니 쉽게 얘기하면은 김경희는 그 신과 같은 김일성의 친딸입니다, 딸. 그렇죠. 네. 근데 그분 처단했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쉽게 되겠습니까? 장성택은 혈족이 아니죠. 남이죠. 예, 남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 김정은의 고모도 고모지만은 김일성의 친딸이기 때문에 김일성을 우상시하는 그렇죠. 김정은으로서. 그러기에는 굉장히 고지를 부담하고 단 이제 그 선에서 권력 모든 그 임명사전이나 이런 데 김경희를 빼고 그 리얼설 죽은 장례위원회에서 명단을 빼고 예. 정치적인 어떤 지위는 박탈하더라도 그다 처단하기까지에는 이 김일성 왕조 체제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이 고모를 지금 뭐 이렇게 어쨌든 외곽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미국에 살고 있는 고영숙 이제 이모인데요. 본인의 친모이자 그 언니 고영희에 대해서 그 이제 김정은 일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고요, 북한에서. 이게 이제 김정은의 진짜 심각한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진짜 정통 백두혈통이 누굽니까? 김일성과 김정숙 그 밑에서 김정일, 김경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김경희를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 고용속을 몰라요. 네. 왜냐면 잘못하면 이게 백두의 혈통이 아니라 좀 풍장한 후지산 혈통이거든요. 친일파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친일파 논란이 있다 하더니 일본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한일 소위 말하는 빨치산 운동하고 전혀 무관한 쪽입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한 친일 논란이 있을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는 지금 뭐 아주 극비로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고영숙 씨가 좀 그래도 그동안 몸을 감추고 조용히 있다가 지금에 여러 가지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예. 나왔거든요. 저 사실이 북한에 들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아까 주면 북한이 지금 나는 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백두혈통이라는 전근대적 왕조적 뿌리인데, 예. 아, 이거 뭐, 백두혈통의 피는 절반 들어가 있고 절반은 뭐 후지산 혈통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치명적인 그 타격을 입게 되죠. 예. 네. 지금 뭐 인터넷이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지금 북한에 며칠이 아니죠. 뭐 하루 이틀 뒤면 들어가는 판에 미국과의 언론의 인터뷰가 북한으로 유입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결국 김정은이 최고 지위에 오른 다음에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제 외교 일정인데, 쿠바에서 온 특사랑 만났단 말이죠. 보통 이게 특사 일행이 오고 나면 만난 사실이 뭐 신문에 공개되지만 저렇게 영상으로 아주 반갑게 끌어안네요, 저거. 아주 이례적입니다. 어느 정도 이례적이냐면요. 한동안은 저 김정일이 외국 국가 수반급도 안 만났었습니다. 그랬었죠. 저 몽골 대통령이 왔을 때도 안 만나고 그랬네. 좀 문제가 돼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저런 영상을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그렇죠. 보내줬는데, 가장 이례적으로 보이는 게 작년 10월에 유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왔을 때, 그때 한 이틀 뒤에 공개를 해갖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네. 야, 확실히 중국이 세구나. 예. 근데 지금 큐바에서 왔는데 바로 다음날 다음 날 보내줬어요. 나왔죠. 그리고 예. 저것도 그냥 접견한 모습이 아니라 좀 막 진짜 얼싸안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이건 진짜 초점의 발로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수교를 맺었는데 우리랑 수교를 안 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세 나라 남았습니다. 큐바, 마게도니아, 시리아인데요. 네. 시리아가 우리랑 외교 수교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가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내전에서 우리는 뭐 저거 좀 심하게 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골아픈 존재고요. 마게도니아는 사실 시간 문제지. 지금 이제 이 그리스하고 좀 조정이 안 됐죠. 곧 됩니다. 예. 근데 남은 건 이제 큐바 하나 남은 거예요. 아. 네. 근데 큐바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실리를 따질 경우에 북한하고 해서 어떻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무기 원조를 좀 받았는데 이제 그 정도는 별로 그거 아니고, 그래서 한국과 교역을 원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아무 직책을 안 맡고 물러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큐바의 주인 피델 카스트로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 네. 피델 카스트로가 지금 이번 8월 달에 만 90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피델 카스트로가 그래도 과거에 김일성과의 의리가 있는데, 의리는 지켜야 된다고 해서 지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큐바 외교부의 실무선들 40, 50대만은요, 전부 실리론. 그러니까 예. 뭐 그들이 그렇다고 이제 친자본주의가 된 건 아니야. 공산주의를 지킨다 해도 실리론 입장에서 한국과의 그 교차 승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쿠바와의 수교 관계. 이미 미국과는 수교를 이제 맺는 단계에 왔고, 우리나라와도 언제 수교를 맺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북한의 손을 잡아줄 나라가 없다는 거, 김정은이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살고 있는 고영숙, 이제 이모인데요. 본인의 친모이자 그 언니 고영이에 대해서 그 이제 김정은 일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고요, 북한에서. 이게 이제 김정은의 진짜 심각한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진짜 정통 백두혈통이 누굽니까? 김일성과 김정숙, 그 밑에서 김정일, 김경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김경희를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 고용속을 몰라요. 네. 왜냐면 잘못하면 이게 백두혈통이 아니라 좀 풍장한 후지산 혈통이거든요. 친일파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친일파 논란이 있다 하더니 일본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한일 소위 말하는 빨치산 운동하고 전혀 무관한 쪽입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한 친일 논란이 있을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는 지금 뭐 아주 극비로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고영숙 씨가 좀 그래도 그동안 몸을 감추고 조용히 있다가 지금에 여러 가지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예. 나왔거든요. 저 사실이 북한에 들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아까 주면 북한이 지금 나는 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백두혈통이라는 전근대적 왕조적 뿌리인데, 예. 아, 이거 뭐 백두혈통의 피는 절반 들어가 있고 절반은 뭐 후지산 혈통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치명적인 그 타격을 입게 되죠. 예. 네. 지금 뭐 인터넷이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지금 북한에 며칠이 아니죠. 뭐 하루 이틀 뒤면 들어가는 판에 미국과의 언론의 인터뷰가 북한으로 유입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결국 김정은이 최고 지위에 오른 다음에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제 외교 일정인데 쿠바에서 온 특사랑 만났단 말이죠. 보통 이게 특사 일행이 오고 나면 만난 사실이 뭐 신문에 공개되지만 저렇게 영상으로 아주 반갑게 끌어안네요, 저거. 아주 이례적입니다. 어느 정도 이례적이냐면요. 한동안은 저 김정일이 외국 국가 수반급도 안 만났었습니다. 그랬었죠. 저 몽골 대통령이 왔을 때도 안 만나고 그랬네. 좀 문제가 돼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저런 영상을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그렇죠. 보내줬는데 가장 이례적으로 보이는 게 작년 10월에 유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왔을 때 그때 한 이틀 뒤에 공개를 해갖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네. 야, 확실히 중국이 세구나. 예. 근데 지금 큐바에서 왔는데 바로 다음날 다음날 보내줬어요. 나왔죠. 그리고 예. 저것도 그냥 접견한 모습이 아니라 좀 막 진짜 얼싸안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이건 진짜 네, 김정은이 암살 위협에 잠 못 드는 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도 열려서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동향 보고가 있었는데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의 살이 130kg까지 쪘다고 해요. 뭐 지금 뭐 그동안 계속 살이 찌고 있는 건 알았는데 그 전에는 사실 100kg까지도 안 됐었는데 정말 지금 보시면 2012년에 90kg이었을 때 모습과 올해 130kg이었을 때의 모습이 보기만 해도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살이 많이 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김정은의 키는 171cm, 저랑 비슷합니다. 제가 몸무게가 65kg을 안팎이니까요. 딱 제 두 배. 두 명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맨 처음에는 아마 자기 할아버지 모습을 본받으려고 일부러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폭식을 하고 이제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트레스성으로 해갖고 저렇게 찐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스위스 유학 시절에 그 이제 같이 유학했던 그쪽 스위스 동창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바로 김정은이가 상당히 맞는 스포츠맨이었답니다. 뭐 네. 프로 선수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 학생 운동 수준에서 농구도 잘했고 예. 그야말로 각종 수상 운동을 잘했다거든요. 그때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몸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뭐 90kg 이것도 엄청난데 거기서 다시 뭐 40kg가 아니라 130kg가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과로하고 그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잇따른 상황 아닌가. 예. 그리고 저렇게 되면은 저도 그래서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렇게 될 경우에는 각종 합병증이 생길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2014년 가을에 발목 수술 때문에 한 40일 동안 공식 석상에 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팡이 신세를 졌었고. 아니 그러니까요. 뭐 이게 발목이라는 게요. 이런 식으로 다친답니다. 저도 제 의견이 의사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저렇게 많이 40kg지. 40kg가 되면 우리 노엘코 한 분 같은 경우가 갑자기 더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몸무게가 갑자기 되면은 네. 확인해 보시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요 저는 40kg 정도로. 아니 뭐 설마 40kg 안 되시진 않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정상적이게 아마 운동을 했어도 그 발목이 그렇죠. 견디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발목이 또 삐고 삔 데다가 더 몸무게가 하면은 이게 네, 이제 나눠서 쓸 수밖에 짧은 문장을 읽는데도 숨이 차니까 물론 서서 오랫동안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었지만 김정은은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살이 찌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스트레스가 본인이 암살을 당할 수 있다는 것.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뭐 참수작전이 거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내부에서 언제든지 하도 공포 정치를 해대니까 이게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더욱 더 저 음식이나 그러니까요. 담배에 이제 의존을 한다. 과거에 보면은 김일성과 김정일도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인 패턴을 보면요. 자신의 정적들, 단대 팔을 죽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자기 파는 똘똘 뭉쳐 있었는데요. 지금 김정은을 보면 거의 자기 파 힘으로 대선 사람이 막 숙청당하거든요. 예. 그러니 믿을 사람이 그야말로 김여정 자기 여동생하고 진짜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2016년 경호 업무 지침서라는 거를 지금 해갖고 각 이제 보안기관에다 내려보냈다는 거 보면요. 읽어보면은 이게 약간 지금 정신적 패러노이드 상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아주 끔찍한 경호 상태에 있거든요. 아마 뭐 잠자다가 아마 장성택 유령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고, 예. 뭐 심지어 금융 캠페인 하는데 못 끊고 있고, 술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요번에 그 이제 이거 일본 요리사 예, 들었죠. 얘기 보면은 NGC 가 들어갔을 이제 때. 밤에 뭐 심지어는 암만 와인이지만 10병을 먹더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와 공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주변에 진짜 아무도 뭐 우리 여동생 빼고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상태 있지 않는가?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젊다 못해도 좀 어린 나이인데도 저 정도에서 숨을 헛떡거리고 네.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32살의 김정은이 저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설마 김정은한테 살을 빼라, 다이어트해라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일한 혈육인 이제 김여정도 있지만 고모인 장성택의 부인이죠. 김경희가 언제는 뭐 살해됐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100%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약간 뭐 문제가 안 될 게 이제 심각한 병과 뭐 부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특권층 전용 병원인 봉화병원을 짓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자기가 이용을 하려고 짓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석은 이제 김정은 형제뿐만 아니라요. 지금 북한 지도부가 과거에도 지금 원로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노령환상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병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당대회라든지 최고인민회의 보면 알지만 뭐 김정은과 그 여동생 김여정 정도만 좀 젊은 층이고 나머지는 뭐 60만 하더라도 청년이라는 정도로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80들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위한 특수병원 이것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반미 제국주의를 얘기하지만 그 병원은 결국 뭐 독일제라든지 미제 이 시설을 갖다 놓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병원들이 서방 유명한 이제 의사들이라든가 뭐 동구권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진료라든가 뭐 또 기계도 그렇게 수입이 될 테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보기관의 측면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정보 공동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그 휴민트 같은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체중에 관한 것은 그야말로 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휴민트의 도움 없이는 정말 예, 정확하게 예.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편으로는 이제 노령화라든가 또 개인 그 특권층의 건강 진료를 위한 그와 같은 특수한 곳이지만 또 그 정보 공동체 그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호기도 될 수 있고 말이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듭니다. 기밀을 갖다 이런 데 그런가요? 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 국가정보하고 세계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자, 김정은이 저렇게 살이 쪘으면 담배라도 좀 끊고 그래야 되는데 잠깐 담배를 안 피는 모습이 보이다가 다시 줄담배를 피는 모습들이 요즘에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설을 하게 되면 숨을 헐떡거리고 연설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월 달에 했었던 연설 모습 한번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남세원실과 버섯 생산 기지, 드넓은 청춘 과원들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미천입니다. 네, 23번에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 인근에서 잘 치료를 받고 있고 한때 알코올 중독에 걸렸지만 아주 죽을 정도의 중병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이른바 그 장성택 그 처형에 대한 이른바 그 심적 트라우마, 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것이 분명히 그 있겠죠. 남편인데 그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정보 공동체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종합해 보면 사실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 인해서 술을 상당히 많이 먹었었고 또 그 이미 그 알코올에 중독된 경향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도 그 상당히 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그 뭐 사망을 해서 숙청을 했다 이런 그 얘기도 분명히 그 있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것 이야기 자체가 이른바 그 북한 인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위 말해서 아무래도 그 유교적 전통이 살아있는 그 국가가 아직까지는 북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교식 공산주의 체제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그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어른이라든가 또는 고모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고사포로 살해를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 북한 인민들에게는 암만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그 압박감,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사실은 폐쇄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요양시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얘기를 인민에게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특별 감금시설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북한의 통제 수단으로서 이념적인 어떤 지향과 백두혈통을 갖다가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찌됐건 김경희를 처단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이제 네.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이번에 밝혔는데 아니 쉽게 얘기하면은 김경희는 그 신과 같은 김일성의 친딸입니다, 딸. 그렇죠. 네. 근데 그분 처단했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이 쉽게 되겠습니까? 장성택은 혈족이 아니죠. 남이죠. 예, 남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 김정은의 고모도 고모지만은 김일성의 친딸이기 때문에 김일성을 우상시하는 그렇죠. 김정은으로서. 그러기에는 굉장히 고지를 부담하고 단 이제 그 선에서 권력 모든 그 임명사전이나 이런 데 김경희를 빼고 그 리을설 죽은 장례위원회에서 명단을 빼고 예. 정치적인 어떤 지위는 박탈하더라도 그다 처단하기까지에는 이 김일성 왕조 체제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고모를 지금 뭐 이렇게 어쨌든 외곽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